경주입니다. 이 단촐한 편성이지만 마필 한두를 꼼꼼히 체크를 하면 절대 저배당으로 쉽게 끝날 경주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 볼트샤인은 따라가도 되고 앞에 붙여도 되고 일단 각질 자체가 상당히 자유롭기 때문에요. 이 전개가 꼬일 일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 훈련 패턴이라면 여기서는 우리가 노림수로 배팅을 공략을 하셔야겠습니다. 6번 이 큐피티 플라워도 자 이번에 송재 처리에서 페로비치로 안전 교체가 됐습니다. 자 40조 송몽길 조교사가 뭔가가 좀 아쉽다라는 거죠. 큐피티 플라워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배당판을 보시면 조금 더 힘을 실을 수가 있겠지만 역시나 뭐 페로비치를 기승을 시켰다라는 건 승부의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1번은 이 볼트샤인 현장에서 무시 받습니다. 현장에서 무시 받지만 여기서는 충만을 놓고 가겠고, 3번 희망 포인트, 6번 큐피티 플라워, 그리고 7번 스위트로까지 1번 놓고 367 연결을 부탁드립니다. 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개가천선 실전편 6월 둘째 주 파이널 라운드 1위 경마를 찾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1위 경마는 서울이 11개의 경주, 부산이 6개의 경주인데요. 부산 5라운드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오크스 대상 경주죠. 3세 앞말 최강자를 뽑는 경주인데요. 뭐 부산 마필과 서울 마필 합동작전으로 경주를 이끌어 나갈 텐데, 뭐 서울 마필은 뭐 딱히 볼 게 없네요. 부산 마필들 중에서 현장에서 제가 정확하게 좀 옥석을 가려드리겠고요. 지난주 우리가 좀 아쉬운 경주는 분명히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는 성과는 없어요. 제가 100점을 맞아도 아마 101점이 그리워서 만족을 못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또 먹을 거는 확실히 먹었고, 우리 방송만 시청하셔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 골수분들은 제대로 믿고 항구라를 하셨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요일 5라운드였습니다. 남들이 큐피티 플라워 스위트로 1.9배였어요. 마감배당. 빨갱이도 그런 빨갱이가 없지요. 1.9배, 만원 사면 19,000원 주는 그런 배당에다가 그냥 다 쑤셔 쳐받고 있는 아주 경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 깜빡이에 싹 쳐박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수가 있다. 왜? 조교를 보니까 뒤집어져 있다. 게이트도 인코스 받았다. 바로 1번 볼트샤인을 방송에서 놓고 때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쌍승식 89.3배, 복승식 27.2배짜리 막건수가 많습니까 여러분? 막건수가 많아요. 남들처럼 막 5방, 6방, 막 4방. 저희는 단 한 번도 4방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3방 안에서 끝나고, 특히 일요일 5라운드에서는 현장 파악까지 하면서 2방으로 때리고 받치고 2방 사이즈로 압축을 했습니다. 압축을 하면서 항구라를 했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고요. 또 후반부 왜 스티븐이 대상경주의 사나인지, 왜 대상경주만 열리면은 스티븐은 적중이 돼 있는지, 적중률 70% 이상을 확보를 하고 있는지, 실버울프의 해야였습니다. 뭐 오아시스 승부로 선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배당이 없어요. 배당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쌍승식 11배짜리 그냥 단군형으로 그냥 쑤셔넣자. 후차권과 7, 8마신 차로 그냥 4코너 이후 300m 지점부터는 우리는 만세를 불렀던 경주였습니다. 자, 이토록 일요 경마에서도 우리가 좀 먹을 경주가 많고, 그런 해당 경주에서 오히려 힘을 실어드리면서 6월 둘째 주는 제대로 완승을 한번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요일에는요, 3경주, 5경주, 6경주, 3, 5, 6, 요 3개의 경주는 스티븐이 막원을 전달해 드릴 거예요. 풀어쓰기로 여러분께 오픈을 해 드릴 거고, 4경주와 9경주, 요 2개 경주만 알고 계셔도 돼요. 비밀작전과 오아시스입니다. 특히 9경주 오아시스 작사를 내겠습니다. 9경주 오아시스 작사를 낸다고 했어요. 완전 뒤집어져 있습니다. 아예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싹 다 처박을 생각이니까, 자, 일요일 9경주를 꼭 명심해 주시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꼭 스티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한 해당 경주들 지금부터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요경마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렸던 3경주, 5경주, 6경주, 3, 5, 6, 요 3개의 경주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승부를 권해드릴 거고, 아예 마번을 공개합니다.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요. 뭐 감추고 뭐 이렇게 추접한 짓은 안 합니다. 다만 우리가 비밀작전과 오아시스 요거는 제가 숨깁니다. 숨기는데 4경주와 9경주 9경주 오아시스 아예 일요일날 작살 낼 거예요. 제가 마음 단단히 먹었습니다. 뭐 이 정도로 강하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전반부 3라운드 경주입니다. 1000m 국산 5등급 9두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고요. 자, 여기서는 스티븐의 장점이자 어떤 분은 단점이래요. 한 방을 더 불러주면은 맞히는 걸 왜 그걸 안 부르냐.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방 더 불러서 100배짜리 맞히면 뭐합니까? 환수가 안 나오는데 그거 맞췄다고 뭐 난리 났다 뭐 쇼부 봤다 개소리 하라고 하세요. 저는 뭐 막건을 안 사봅니까, 제가. 뭐, 쓸데없는 자꾸 뭐 그런 이상한들, 광고들 하고, 지잘난 맛에 사는 거지만, 내 앞에서 그러면 혼나죠. 어찌됐건 간에 이번 3라운드는 2방으로 압축이 된다. 7번 역전의 순간이 승급전이지만 한 번 더 되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데뷔전 최범영 기수가 선두권 가담 이후 직선 구간에서도 끈끈하게 뛰어주면서 기록 자체는 그렇게 보잘것없어요. 1분 03초 2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데뷔전에 바로 우승을 거머쥐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기본 자질이 우수하다라고 엿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훈련 때 보면은 이번에 또 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길게 잘 뻗어주는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 마필입니다. 최범현이가 뭐 다른 조 마필을 탔을 때는 얼레벌레 타는 경향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만 5조 바로 우창구 마방 소속조 완벽한 이 환상의 콤비를 만났을 때는 얄짤이 없죠. 흔히 얘기해서 봐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안 돼도 끌고 들어오는 게 최범현이기 때문에 7번 역전의 순간 놓고 배팅 공략을 들어가시도록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외곽에도 8번 정성스레가 조금은 인기권에 밀려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전 경주 입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직전 경주 따라가서 앞선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꾸역꾸역 한 발을 올라오면서 입상에 성공을 한 건 맞습니다만, 이번에 5주 만에 나오는데 훈련도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1000m라는 점이 오히려 정성스레에겐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선 전력에서 버틴다라는 확신이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8번 정성스레에 남들이 무시할 때 거기서 또 한 번 뒤통수를 때릴 수가 있는 8번 정성스레 배팅권에 안고 가셔야 되겠고요. 1번 삼정매그넘 쪽에 힘을 한번 실어야죠. 삼정매그넘도 사실 최근 가서 깨지고 있습니다. 가서 깨지고 있는데 왜 팔리냐? 가능성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섰다 할 때 이 팔자 광 3만 뜨면 되는데 이거 보여주니까 일로 줄을 쓰는 거지. 떠보니까는 4야 48. 뭐 두꾸 갖고 뭐 하라는 거죠. 그쵸? 애가 삼정 매그넘이 최근 그랬다라는 거예요. 뚜껑 까보니까 쓰레기라는 거지. 뚜껑 까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되겠더라. 왜? 애가 좋아진 게 없는데도 되겠더라. 왜? 상대가 없다. 상대는 완전 망통이에요. 다 28. 땡잡이에요. 땡도 안 잡았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정 매그넘이 직전보다 확실하게 좋아진 건 없어요. 제가 그건 확신합니다. 근데 편성이 잘 만났어요. 그리고 등짝도 용군이고, 여러분 항상 강조드리지만 김용곤 기수는 좀 책임감이 좀 나름 강하고요. 또 열심히 타는 기수고, 서울에서는 이제는 뭐 문세영도 외국가 있고, 뭐 페로비치도 지네집 갔고, 이제는 뭐 김용곤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용근이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이유는 그런 부분이라도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이 7번, 1번, 7번, 8번 두 방 때리고 마치고 1, 2로 압축하겠습니다. 5라운드 1300m
국산 5등급 편성. 이번 5라운드는 제가 현장에서 승부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승부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은 여지없죠. 여지없고, 물론 현장 상태에 따라서 마번은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이번에 뭐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리는 애들, 그런 애들로 삼복승만 조합을 하셔도 만세 만만세가 매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번 5경주는 상당히 좀 혼전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충마 선정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인데, 자, 4번 해가람이 현장에서 인기 1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왜? 박상우에서 이현종입니다. 이 도찐이 개찐이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현종 기수도 예전에는 이 정말 괴물신이 나타났다.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인터뷰를 할 때 보면은 상대 말을 읽고서 자기 말을 타줘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입상할 때마다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멘트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야, 얘는 보통 애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왜 그럴까요? 여자친구 생겼나? 아무튼 해가람 박상우에서 이현종으로 안장 교체가 됐다는 것도 플러스 1점 줍니다. 플러스 1점 주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편성이라고 봐요. 편성. 상대들 보십시오. 뭐 있습니까? 뭐 최근에 뭐 우승한 애 뭐 있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그만큼 부진마 편성 속에서는 그래도 해가람이 선의권에서 레이스를 이끌 수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는 전개의 유리함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큰 무기다. 그래서 4번 해가람 배팅권. 6번 세븐즈럭키입니다. 묻지마 선행이겠죠. 건들지마 선행. 옆에 붙지마 선행. 나 혼자 갈 거야 선행. 앞에 가서 모래 안 맞고 한번 뛰어볼 거야 선행. 선행이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확정적인 앞선 전력이다. 근데 최근에는 뭐 앞에 안 나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죠. 앞에 나가면은 뭐 걔는 다 들어오니? 그렇죠. 다 못 들어왔죠.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요? 편성이 쓰레기다. 앞선에서 페이스 안배를 한다라면, 그리고 최근에 누가 탔습니까? 문정균 신지예요. 이 신지는 왜 안 가는지 이해가 안 되네, 나 진짜. 얘는 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온천이 유명한데 거기 가서 때나 좀 밀었으면 좋겠어요. 얘는 때밀이나 하고 그리고 살아야지. 얘는 뭐 말 타겠습니까? 좋은 말을 그렇게 해줘도 끌고 들어오질 못하는데 정말 와, 얘는 이 삼재도 이런 삼재가 없나 봐요. 아무튼 안토니오가 왔네요. 이제는 페로비치가 갔으니까 안토니오가 와버렸죠. 안토니오 등짝이기 때문에 세븐즈럭키 요거 페이스 한 배만 하면 됩니다. 그 점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세요. 현장 가서 이걸 내가 왜 체크를 했지? 스티븐이 이거 왜 추천했지? 그냥 이렇게만 하다가 무시할 수가 있으니까 페이스 한 배만 하면 된다. 선행 가니까 체크를 하시라고요. 네, 그래서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9번 슈퍼펀치입니다. 직전에 1700m를 뛰고 이번에 1300m예요. 애도 이제 조금 앞선에서 레이스를 운영하는 건데 매번 이 결정력 부전의 단점을 보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는 역시 직전에 기승했던 김용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부터 컨디션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1700 도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1300 정상 거리로 내려왔고 상대가 별거 없다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만은 8번 파이터복으로 갑니다. 제가 뭐 현장 예상에서도 송재철 기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생긴 거는 가가멜처럼 생겨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말 타는 거 보십시오. 이제 틀리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결혼을 했어요. 4월 아닌데요. 5월달 4월달인가 5월달에 아무튼 등려를 했습니다. 딸을 낳았어요. 결혼하고 딸을 낳고 이제 한 가정의 아빠고 아버지고 와이프의 신랑이고 가정입니다. 가장 뭡니까? 책임감이죠. 그전에는 옆에서 이런저런 유혹들 속에서 마음이 오락가락 했다라면 이제는 다 커트할 수가 있는 입장이에요. 죄송합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나 상금 정직하게 벌어서 꾸준하게 기수해야 돼요. 왜?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옆에 눈 돌리는 순간 딴 거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송재철이가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런 책임감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칭찬해주고 있고요. 8번 파이터복 송재철 기수의 등짝이라면
그리고 최근에 조금 아쉬움을 안겼습니다만 기본 자질면에서는 상대들보다 한 치수 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8번 파이터봉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경주고 4번 해가람, 6번 세븐즈 럭키, 9번 슈퍼펀치까지 챙겨가십시오. 네, 6라운드입니다. 1000m 국산 4등급 경주고 12두가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이번 경주는 1000m 단거리에서 모두들 좀 명함을 한번 슬쩍슬쩍 내밀고 있어요. 뭐 단거리 아니면 답이 없는 애들, 뭐 지심이 좀 부족한 애들, 순발력은 좋은데 그런 장점을 가진 애들이 대다수예요. 자, 먼저 외곽에는 12 태우의 날개입니다. 자, 이번 경주 승급전이에요. 3월 26일 날 10번 게이트에서 선의권에서 한 바퀴 돌려버렸고 후차권과 7마신차, 그리고 직전 4월 29일 날 1번 게이트에서 건들지마 선행, 묻지마 선행, 나 갈 거야 선행 앞에 나가서 후차권과 6마신차, 6등급, 5등급, 4등급 1스텝, 2스텝, 3스텝. 그런데 레이팅, 그리고 후차권과 차이가 많기 때문에 레이팅 점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상위군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에 12번 게이트입니다. 의심스럽지 않아? 외곽인데? 이번에 초반에 무리를 해서 앞선을 간다라면 힘들 것 같은데, 초반에 선행 마필들 많다며, 뭐 얘도 나가고 쟤도 나가고 하면은 전개 분명히 꼬일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세 번째는 붙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붙을 것 같다. 그러면 애가 모래를 맞으면 병신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선입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외곽 게이트에 있다 하더라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선입이 되니까. 배팅권 안고 가시고 6번 베스트 캠프입니다. 안토니오네요. 역시나 뭐 승급전을 맞이하는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 앞에 가서 그리고 중위권에서 다시 라스트 걸음 뽑아내면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페이스 한 배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남들 페이스에 같이 엉겨붙여서 뛰는 순간 잡바이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아요. 다만 안토니오가 좀 노련하게 요만큼 붙여놓고 페이스 한 배 달랑 매달렸다가 4코너 이후에 달랑 3번 하고 때려주면은 쭉쭉쭉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번 베스트 캠프 안토니오의 전적으로의 능력을 믿고서 배팅 공략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훈련 좋아요. 훈련은 기가 막힙니다. 자, 5번 비욘드 리미트가 있습니다. 구조에 정말 뭐랄까요, 속상하고 문제야, 이렇게 조금 표출이 되는 마필인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애도 선행, 쟤도 선행, 이놈도 선행, 애도 선행, 다 선행이라면 그거 다 가라 이거예요. 가면 니네들끼리 안 싸워서 앞선에서 손잡고 들어오면 인정. 그런데 니네들 잡바이 되는 순간, 걸음 무뎌지는 순간 누가 올라와요? 5번 비욘드 리미트가 나이스 샷 하면서 올라옵니다. 종반 뒷심은 가장 좋은 녀석. 그게 장점입니다. 그 장점을 살리는데 앞선이 무너야 살아나는 거죠. 앞선이 안 무너지는데 아무리 취입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선이 자멸한다. 5번 비욘드 리미터. 요 녀석의 라스트 역습 캐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만은 이번 로켓로드로 갑니다. 이번에 승급전이고요. 뭐 인코스에 있습니다만 전개면으로 따진다면 가장 좋아 보입니다. 한 4번째 정도 붙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직선 구간의 끈끈한 뒷심, 그리고 김용공 기수의 재기승, 최근의 훈련도 상당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 이번 로켓로드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고 5번 비욘드 리미트, 6번 베스트 캠프, 그리고 12 태우의 날개까지는 챙겨가겠습니다. 일요경마 전반부 4라운드 스티븐이 비밀작전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1200m 국산 5등급이에요. 8두입니다. 8두. 8마리. 8마리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89.3배짜리 이 볼트 샤인 놓고 승부를 들어갔을 때, 볼트 샤인을 제가 오픈을 해드렸을 때
89.3배를 두 방으로 맞춰버려요, 스티븐이. 맞건수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편성도 깜빡이가 큐피트 플라워 스위트록 1.9배, 깜빡이 1.9배. 그거를 제껴버리고 89배를 때렸다는 겁니다. 자, 뭔 소리입니까? 단초라 편성에서는 인기마들의 능력을 물론 인정을 하되 상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걔네들만 뭐 두 마리만 뜁니까? 상대들도 이런 단촐한 편성이면 추임마는 추임마, 선행마는 선행마, 나름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번 경주 저배당으로 팔리는 애들은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인기권에 밀려 있지만 이번엔 무조건 찬스라고 판단하고 있는 녀석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걔 믿고 스티븐의 장점을 제대로 한번 살려봐서 전반부 4라운드 또 한번 여러분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요경마 구경주 꼭 참석해 주십시오. 오아시스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오늘 일요경마 이 구경주만큼은 여러분과 꼭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편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제가 정말 잘 아는 마필들이에요. 승부를 했던 마필도 있고요, 새벽 조교 때 걸음이 좋은데 실전에서 병신처럼 뛰는 애도 있고, 걸음이 쓰레기인데 실전에 잘 뛰는 애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속았던 애들도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누가 팔리던 간에 승부를 해야 되는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안 팔리는 백판짜리 복병인데요. 제가 두 마리 복승식 조합에 틀려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걔는 옵니다. 걔는 와요. 그런데 안 팔려요. 자, 이번 경주 자신있게 정말 힘있게 제대로 한구라를 해보겠습니다. 믿고 오십시오. 네, 지금까지 스티븐이 준비한 해당 경주들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요. 날씨가 금주는 햇볕이 많이 쬐고 좀 더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미리 예상에 전복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예상 종합지가 뜨거나 출마표가 뜨고 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월요일 조교, 수요일 조교, 목요일 조교, 미친놈처럼 조교장에서 꾸준히 나가면서 잠도 안 와요. 계속 분석을 하고 그런 와중에 출마표가 뜨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까지 안전하게 믿음직스럽게 찍고 있다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주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미친놈 마냥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좋은 성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